오프닝. 기후위기 시대의 지혜. 멈춤. 매일 뉴스를 채우는 가뭄, 폭염, 폭우, 홍수. 지구가 보내온 오랜 경고를 외면해 온 사이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이 됐다. 특이적인 기후 현상은 일상화가 되고 있으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의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변화의 속도다. 100년 이상 걸쳐 일어나야 할 변화가 10년 만에 일어났고 100만 년에 일어날 일이 100년 안에 일어나고 있다. 무서운 사실은 가속도가 붙고 있는 기후변화를 지금 당장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려가 아닌 실제 상황 속에 진입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외면한다면 극한에 치닫게 될 시간은 점점 단축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선택은 없다. 기후변화의 가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전 세계인의 지혜로운 멈춤이 필요하다. 그린라이트. 전기요금 정상화. 전기요금 정상화. 안정적 전력 공급의 밑거름. 글. 정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사태 이후 원유, 가스, 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각국은 에너지 위기 시대를 언급하며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급 불안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졌던 세계 경제는 차츰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급량은 이러한 수요 증가세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안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한층 더 심해진 모양새다. 이렇게 세계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결국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라 일컬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 가격은 다시 예전처럼 안정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 2년 전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때와 비교해보면 유가는 1.5배, 유연탄은 무려 6배 그리고 LNG는 4배 가까이 올랐다.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전기요금 또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올 한해 주요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독일은 작년 대비 43.3%, 영국은 33.7%, 프랑스는 24.3% 그리고 스페인은 무려 68.5%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전기요금을 20% 올린 데 이어 올해 다시 12.3%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하니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우리는 에너지의 약 95%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에서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의 전기요금 변동폭은 아주 미미하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비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도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 저렴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당장 휘발유 가격만 살펴보더라도 작년에 비해 최소 50% 이상은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전기요금은 안 오를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한전의 적자, 전력 설비 투자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작년 한 해 한전은 약 5조 8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전 역사상 최악의 실적이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1분기에 7조 8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이미 작년에 발생했던 적자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연간으로는 최소 20조에서 많게는 30조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 한전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벌써 14.5조 원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용만 하더라도 1조 원을 돌파해 한전의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비단 한전이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산업 전체의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란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각국의 정전 시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공짜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설비 투자와 유지 관리를 통해 이룬 것이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지속된다면 향후 이러한 비용 지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30조 원의 금액을 송배 전망 신규 건설 및 보강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전이 이러한 투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큰 우려가 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때 전력 공급도 안정적. 심각한 상황에 비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바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우선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 연료비 대비 실적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하지만 연료비 변화분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현재는 연간 5원으로 조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제한폭은 최근의 연료비 동향을 생각하면 상당히 좁게 설정되어 연료비 변화가 가격 신호로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제한적 연료비 연동제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적 이유로 인해 전기요금 결정이 원칙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 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 폭을 확대해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연료비 연동제와 함께 도입된 기후환경요금도 정상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투입된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깨끗한 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1년 단위로 재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기후환경요금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이 정례화돼야 할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한전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단순히 일개 회사의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좁게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것이다. 캡코 타임 전력 ICT 나주센터 전력 공급의 심장부를 지키는 사람들 ICT 운영처 전력 ICT 나주센터 끌 황지영 검은 컴퓨터 스크린에 초록색의 컴퓨터 언어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가운데 패스워드를 넣고 메인 시스템에 접근해 유유히 기업의 핵심 정보를 빼내는 장면.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최근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거나 기업의 전산망이 해킹됐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곤 한다. 만약 한전의 주요 전력 시스템이 뚫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아찔한 일의 발생을 막아 한전의 모든 시스템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ICT 운영처 전력 ICT 나주센터 사람들을 만났다. ICT 설비의 지원과 통제로 완벽한 전력 공급을 책임지다. 전력 ICT 나주센터는 한전 본사 옆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단독 건물이다. 이곳은 출입부터가 쉽지 않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 확인 후 다시 출입 게이트에서 안면 인식 촬영을 하고 나서야 통과할 수 있다. 출입의 어려운 만큼 중요한 보안시설이란 느낌이 확 다가온다. 전력 ICT 나주센터는 1979년 한전 최초로 서울 중구 중림동에 설립된 전산실을 모태로 합니다. 이후 강남 삼성동의 전산실을 거쳐 2014년 12월 본사가 나주로 이전하면서 2015년 4월에 ICT 설비를 이곳으로 모두 이전했습니다.
처음 전산실 출범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규모가 커졌고 관련 설비와 시스템도 방대해졌습니다. 전력 ICT 나주센터 박현배 차장은 나주센터의 이력과 현재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간다. 나주센터는 24시간 단 한순간의 공백도 없이 빈틈없는 근무와 감시가 이뤄지는 곳이다. 4조 2교대로 근무하는 센터는 전국 ICT 설비 모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역별 15개 본부의 지역 ICT 관제소를 통제하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12명의 한전 직원과 40명의 KDN 직원은 전국 모든 곳에 완벽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도록 ICT 설비를 지원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전력 시스템과 업무 시스템 등 우리 몸의 미세한 신경망처럼 뻗어 있는 모든 망을 살피는 일이 이들의 손끝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빈틈없는 설비와 완벽한 업무 처리 시스템. 센터의 중요성만큼 설비도 튼튼하고 완벽하게 지어졌다. 진도 8.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웬만한 자연재해에도 모든 설비와 서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주센터는 공기업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 원주역 신도시의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센터의 2.5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정부 전산 관련 장비가 집약돼 있는 대전 정부통합 전산센터의 2분의 1 크기다. 그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전력 공급의 심장부 같은 곳이다. 박현배 차장과 백재현 대리, 김승민 대리가 근무하는 곳은 3층 중앙 ICT 관제소. 큰 모니터와 함께 센터 곳곳을 보여주는 작은 모니터들이 가득 들어찬 이곳이 한전의 모든 ICT 설비를 실시간 감시하며 제어하는 중심부이다. 이곳은 ERP, 영배 4.0 시스템, SCADA 등 전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 운영 감시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비인가 접근 여부 등 네트워크 침해 여부 감시와 ICT 나주센터의 출입 통제 등 보안 관제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대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업무의 처리 과정 등을 설명한다. 이들이 지원이 완벽해야 한전도 한접 직원의 업무도 비로소 돌아갈 수 있다. 365일 중단 없는 운영으로 벤치마킹 대상돼. 폭염으로 하계부하가 증가하는 여름, 전력 수급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특히 장마나 폭염으로 전력설비 감시 제어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해 전력설비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순시를 하고 온도를 조정하는 등 관리에 더욱 신경 쓴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지역 ICT 관제소, 개통운영센터와 신속한 지원 체계로 빠른 복구를 돕는다. 2015년 완공된 나주센터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건물 설계부터 24시간 365일 내내 성공적인 운영으로 해외 전력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교류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던 아프리카의 가나전력공사는 대한민국 한전의 거대한 ICT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하는 뛰어난 기술력에 감탄을 표했다. 박현배 차장은 이러한 순간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중단 사고 한 번 없이 설비 운영이 가능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에 놀라워하는 외국 전력회사나 국내 관련 기업의 방문을 지원하면서 매번 자긍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욱 완벽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테크,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 전기차 충전에 효율과 혁신을 더하다. 배터리 교환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 글, 강진우. 온 세상이 전기차 시대를 외치며 전기차 확대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고민의 깊이가 덜한 것이 사실이다. 한전 사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인피니트 코리아는 최성훈 대표의 한전 34년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만족도를 높이고 전력계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상했다. 바로 배터리 교환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다. 전기차 보급만큼이나 중요한 충전 인프라. 전기차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대체로 2030년 이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과 환경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탑재한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도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충전 인프라다. 우리나라의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은 전기차 2.6대당 충전기 1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운전자에게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신기루에 가깝다.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충전기가 없거나 충전기가 있더라도 설치 대수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로 인한 충전 및 주차와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전기차 보급률이 1% 내외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가 다방면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전 사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인피니트 코리아의 최성훈 대표가 신개념 충전 시스템 구상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준중형 상용 전기차가 처음으로 양산된 2010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20kWh 내외였지만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배터리 용량이 80kWh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100kW 이상의 고출력 전기차 충전기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고출력의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를 무작정 늘려나가면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는 충전 수요 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콘센트형 충전기도 고밀화된 도심에서는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죠. 최성훈 대표는 한전에서 34년 동안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만족도를 높이고 전력계통의 충전 수요 전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차 분쟁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창업에까지 이르렀다. 이름하여 배터리 교환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그것이다. 모든 요소를 고려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 일반적인 고정식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 구역을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충전 후에는 반드시 이동 주차를 해야 한다. 반면 배터리 교환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이름에 걸맞게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가 정해진 서비스 구역 내를 오가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은 한 대의 이동식 충전기와 두 개의 대용량 배터리팩이 맞는데 전기차를 충전하려는 사람이 서비스 구역에 주차한 뒤 스마트폰으로 충전을 요청하면 배터리팩을 탑재한 이동식 충전기가 해당 주차 구역으로 찾아온다. 운전자가 플러그에 충전기를 꽂은 뒤 자리를 떠나면 충전이 완료된 직후 다관절 로봇팔이 플러그를 회수한 뒤 자리로 되돌아간다. 소모된 배터리팩은 완충된 다른 배터리팩으로 자동 교체되므로 연속적인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인피니트 코리아의 충전 시스템은 자율주행 충전 로봇을 활용하는 비슷한 충전 서비스와 달리 차량에 충전 플러그를 꽂는 행위를 운전자에게 맡기고 있다. 차종에 따라 충전구의 위치, 각도, 충전캡 작동 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충전기 삽입을 자동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서비스들은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범용성과 충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완충 후 플러그를 회수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로봇팔에 의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전 편의성을 높였다. 이동형 충전기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충전 위치를 알아서 찾아가기에는 주차장의 주행 환경이 매우 복잡해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지정된 서비스 구역에 자기 테이프 등을 부착해 이동 경로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동식 충전기 사방의 장애물만 명확하게 식별해 멈추거나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이동 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팩 2개를 병행 활용하기에 연속 충전이 가능하고 전력계통의 충전 수요 전력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죠. 이렇듯 실질적인 사용성과 충전 효율성, 전력계통의 안정성까지 두루 고려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시대의 힘을 보태다. 지난 2월 출발한 창업기업인 만큼 인피니트 코리아의 배터리 교환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개발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와중에도 충전 시스템과 관련된 3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시스템을 함께 개발 구축할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전에 제출할 중소기업협력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을 거의 완료한 상황이다. 8월 중 제안서를 제출하면 과제 선정까지 3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부나 다른 기관의 연구과제에 앞서 한전의 연구과제를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제에 선정이 돼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개발되면 기술 성숙을 위해 한전 내 시범 사용이 허용됩니다. 그 결과 다른 문제가 없으면 한전 내 전국 확대 사용도 가능하죠. 사업 기반이 빈약한 스타트업에게 이만큼 좋은 개발 환경이 또 있을까요? 그렇기에 전력계통 관련 아이디어가 있으신 다른 창업자들에게도 한전의 중소기업협력 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피니트 코리아는 연구과제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제품 완성 및 각종 시험 인증 기간까지 고려해 개발 기간을 2년 내외로 잡고 있다.
배터리 교환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구상대로 개발된다면 앞으로 전기차의 폭발적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데 공을 들였다면 이제부터는 전력계통이 감당 가능하면서도 운전자의 사용성을 높인 충전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아울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 고민해 보신다면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투게더 위드 한전 사회 공헌 활동 문화예술 한 소재로 시대를 말하다 2022 내일의 예술전 영혼의 시작 글 송명호 전기가 세상을 밝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만큼 문화예술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한전은 다양한 매세나 활동으로 문화예술을 적극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지원 분야의 폭을 넓히고자 예술의 전당과 협력해 현대미술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미디어 아트 공모제 내일의 예술전을 개최해 주목받았다. 그리고 올해는 10명의 뉴미디어 작가를 통해 인류의 중요 이슈인 탄소 중립 문제를 다뤄보는 영혼의 시작을 개최한다. 영혼의 시작은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리기 위한 기획전이다. 전시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는 불편한 진실, 가장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는 어둠이 가장 짙어진 시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제로 새로운 시작, 총 3가지 섹션으로 이뤄진다. 이번 전시는 예술 속의 탄소 중립이란 사회적 공감대를 포용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파트 1. 불편한 진실. 사람과 자연이 만드는 공명의 물결. 사일로랩 박근호. 사일로랩은 어떤 작품 세계를 추구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특별한 기술을 강조하는 작업보다는 실제 사물을 중심으로 기술적 기교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작업을 선호합니다. 일렁이는 물 위로 부서지는 빛을 표현할 경우 영상으로 작업하기보다는 전시 공간에 진짜 물을 담고 그 위로 빛을 섬세하게 다뤄 원하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특히 빛과 소리가 정교하게 어우러지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전시할 공명은 어떤 작품인가요? 공명은 검고 평평한 수조에 담긴 물 위에 형성되는 잔물결에 빛과 소리를 융합시켜 관람객의 상상력을 끌어내는 작품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생성되고 사라지는 물결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에너지를 교류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란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을 의미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면요? 일반적으로 전시 작품 하나를 감상하는 데 17초 남짓 소요한다고 합니다. 참 짧죠. 저는 전시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일상의 템포를 늦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작품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잔물결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리듬과 평온이 자기 안에서 공명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소감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예술가의 역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직시하고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 제로란 시대의 화두를 예술로 풀어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한전의 인상적인 노력에 함께하게 돼 기쁩니다. 이번 전시가 예술과 관객이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양평 이암 캠퍼스에서 개인전 사일로랩 앰비언스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일로랩이 만든 또 다른 공명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트 2. 어둠이 가장 짙어진 시간. 압축된 세상에서 만나는 경고의 메시지. 임도원. 작가님은 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해오셨나요? 저는 인간과 사회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 따라 소재나 기법을 바꾸는 걸 좋아해 3D 프린팅, AR 등 다채로운 기법을 사용합니다. 지난해에는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 자율주행 장치와 VR을 결합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 압축된 세상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인간은 효용성만 생각하며 물건을 만드는 행동으로 스스로 생체기를 만들기도 하고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압축된 세상은 인간에 의해 상처받거나 버려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설치된 PC나 VR 기기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작품의 특징에 맞는 감상법을 알려주신다면요? 제 작품은 관람객이 가상세계로 들어가 체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가상 공간을 오가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찾아보고 현실로 돌아온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제로 시대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탄소제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영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 좋은 작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파트 3. 새로운 시작. 탄소 중립 시대. 예술의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정승.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2016년부터 우주 공간과 생명체, 데이터를 키워드로 시각예술과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예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학적 이론 및 기술을 예술과 접목시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과 인간, 생명의 본질을 표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작품 프로메테우스의 끈 오투는 식물의 생육 데이터로 형상을 만들고 키네틱 기계 장치와 실시간 데이터에 반응하는 LED 조명 장치로 구성된 미디어 조각품입니다. 작품 일부분에는 살아있는 이끼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전시 장비에서 발생한 열을 이끼에게 공급해 생장을 돕는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을 가동하면서 소비한 에너지만큼 이끼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지구온난화는 당장 겪고 지나가는 불편이 아닌 미래의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소비 자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작품은 디지털 장비와 자연을 결합하고 자연스러운 에너지 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예술 작품의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사회 곳곳에서도 이뤄져 지구를 지키는 데 유익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 참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모두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에 참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한전이 보여준 새로운 도전이 인상적이었고요. 전시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스페이스 XX에서 개인전 이모르텔 디지털 영생에 관하여전을 진행합니다.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이 찾아주세요. 제로 뉴스. 지구 환경 소식. 1. 푸르게 변하고 있는 알프스. 알프스의 설경이 사라진다. 새하얀 만년설이 1년 내내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내는 알프스. 이곳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스위스 바셀대학교, 로잔대학교 공동연구진은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의 알프스를 포함한 유럽 고산 지역의 식생 변화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1984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로 수목한계선 위쪽 식생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목한계선 위쪽 지역 중 77% 이상에서 식물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만년설이 녹아 산이 푸르게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가 그 원인이라 말한다. 또 다른 변화로 알프스 상층부에 눈이 붉게 변하는 빙하블러드 현상이 있다. 프랑스의 연구진은 이것이 이산화탄소 증가와 대기오염물질 유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미세조류의 본능 때문이라고 말한다. 알프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빛 반사율을 낮추고 빛 흡수율은 높여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에 우려된다. 2. 거대한 쓰레기 섬유된 물티슈.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티슈의 폐해. 위생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물티슈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품 중 하나다. 물티슈의 원단이 펄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스터와 섬유를 섞은 것이다. 버려진 물티슈는 작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2021년 11월 영국 템즈강에서는 테니스 코트 2개를 합친 크기의 쓰레기 섬이 발견됐다. 이 섬의 정체는 하수도를 통해 버려진 물티슈가 기름, 침전물 등과 섞여 만들어진 미생물 남분해성 폐기물 펫버그였다. 이 섬의 일부인 60제곱미터를 조사한 결과 물티슈 약 2,000개가 발견됐다. 템즈워터는 영국인 5명 중 2명은 물티슈와 위생용품을 변기에 흘려보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영국 상하수도조합 워터 UK는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 중 93%가 물티슈였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 퇴치 계획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티슈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3. 역대급 모래 폭풍이 덮친 이라크. 10년간의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이 원인.
중동 지역 사막에서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모래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분다. 캄신이라고도 부르는 이 모래 폭풍은 올봄 역대급 규모로 이라크에 휘몰아쳐 큰 피해를 안겼다. 18개 주 중 6개를 휩쓴 이 모래 폭풍으로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거리 곳곳에는 누런 모래가 수북이 쌓여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먼지에 항공기도 운항이 중지되기도 했다. 심한 먼지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1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입원하기도 했다. 이런 심각한 모래 폭풍은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호수와 강이 말라붙었고 산림 파괴로 모래를 막아줄 나무가 줄어들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로 이라크의 수자원이 2050년까지 2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 대해 이라크 정부는 빠른 대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4. 맥주를 재활용 하수로 만든다면 생활하수를 정화한 물로 만든 싱가포르 맥주. 생활하수를 재활용한 식수로 만든 맥주가 싱가포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수자원국은 현지 수제 양조장 브루웍스와 협업해 에일 맥주 뉴브루를 선보였다. 이 맥주는 생활하수를 정화한 식수 뉴워터를 사용해 만들었다.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만성적인 식수 부족 문제를 겪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수를 초미세 여과, 역삼투압 정수, 자외선 소독 등의 과정으로 깨끗하게 정화한 뉴워터를 만들었다. 2002년 싱가포르 건국 기념일에 첫 선을 보인 뉴워터는 이제 누구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만큼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런 뉴워터에 독일산 프리미엄 보리메가와 노르웨이산 크베이 교모, 칼립소 홉 등 고급 재료를 첨가해 만든 뉴브루, 제조사인 브루웍스는 부드럽고 구운 꿀 같은 뒷맛이 싱가포르의 열대기후에 잘 어울린다고 소개하고 있다. 디자인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워터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라지, 맥리치 저수지공원, 싱가포르 강의 전경을 담고 있다. 5. 뉴질랜드 바다의 해면 백화현상. 수온 상승으로 스트레스 받은 해양 생태계. 최근 뉴질랜드 남섬 피오르드랜드 지역서는 큰 규모의 해면 백화 현상이 관찰됐다. 백화 현상은 바닷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해조류가 수온 상승 등의 원인으로 사라지고 공생하던 해면 같은 생물의 표면이 하얗게 변하며 폐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해양 생물의 생활터전이 되어주던 해면의 대량 폐사는 생물 다양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해면 백화 현상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 연구팀은 예상보다 수백 배 많은 개체가 백화됐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담갈색이어야 할 해면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마치 흰 묘지 같았다고 묘사했다. 연구팀은 대규모 해면 백화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해수 온도 상승을 꼽았다.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해수 온도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 온도 상승은 해양 생물에 큰 스트레스를 주며 해면이나 산호초처럼 이동이 어려운 생물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6. 유해 자외선 차단제, 노. 태국, 산호초를 지키기 위한 선택. 오존층 파괴로 피부 손상, 피부암은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특히 해변에서는 필수품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모든 국립해양공원에서 산호초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반입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중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부틸파라벤, 4MBC는 산호초의 성장과 번식을 방해하고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립해양공원 내에서는 이 4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은 물론 반입조차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 밧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태국이 처음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하와이 등지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호초. 건강한 해양 환경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 하나도 신중히 선택하고 적당량 사용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에너지 빅스포 2022 아시아 전력 에너지의 내일을 연다.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 2022 개막. 끌 최영규 기술기획처 차장. 제8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가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주제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미래 전력 기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력 에너지 산업인 빅스포 2022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련 업계의 큰 기대 속에서 개막일을 기다리고 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에너지 산업의 키워드.
빅스포는 한전이 본사를 나주역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성공적인 빛가람 에너지밸리 허브 기반 구축과 광주 전남 상생발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박람회이다. 빅스포 2022는 지난해의 탄소 중립과 함께 최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따라 화두로 떠오른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린다. 지난 빅스포 2021은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전시회와 콘퍼런스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업계의 친환경 저탄소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비롯해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탄소 중립 기술과 발명품을 소개하고 탄소 중립 이슈별 주요 아젠다를 토론하는 등 다양한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 대표 에너지 전문 엑스포로 거듭난다. 빅스포 2022는 글로벌 종합 엑스포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시아 대표 에너지 전문 엑스포라는 중장기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에너지 리더스 서밋 등 빅스포 주요 콘퍼런스의 연상, 패널로 일본의 크리피와 동경전력, 중국의 CEPRI와 국가전망 등 아시아권 기업과 연구기관의 에너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서의 빅스포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전통적인 전력기자재 수출 지역인 동남아와 중동 지역 우수 바이어를 초청한 빅스포 수출 상담회가 열리고 한전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팔로 개척의 장도 열린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시행된 수출 상담회에서 국내 68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총 352건의 수출 상담을 시행하면서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에 2,95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리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미 빅스포의 중요 상생 부분으로 자리 잡은 수출 상담회는 올해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탄소 중립 전문 기술 교류의 장을 연다. 빅스포 2022는 산학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탄소 중립 관련 기술 전문 콘퍼런스를 대폭 확대해 R&D 협업과 대내외 기술 교류의 장이란 역할이 강조될 예정이다. 세계 유수의 에너지 분야 리더들이 모이는 ELS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진행 상황과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캡코 R&D 마스터 플랜 발표회에서는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 중립 관련 분야 기술 전략이 공개된다.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 전력 반도체, ESS, 전력 설비 자산관리 기술 등 20여 개 신기술 콘퍼런스 세션도 열린다. 이외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켄텍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산학년,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성공 사례를 토론할 예정이며 대한전기협회와 세계은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국제대전력망 협의회, 국제배전망 협의회 등 전력에너지 분야, 학회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도 진행된다. 기업과 관람객 모두가 만족하는 빅스포 2022. 빅스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전시회를 지향한다. 먼저 신기술 전시회의 저렴한 부스 임대료로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제전시 인증을 받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 수출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빅스포 2022는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B2B 기회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해 추진한다. 또 전시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제품 발굴 경진대회와 스타트업 IR 경진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기업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대회를 준비하는 이들은 국제 발명 특허 대전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이어지면서 참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도 함께 참여하고 만족하는 엑스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캡코 뉴스 한전 소식. 한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앞장서다. 한전은 지난 8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전력설비 피해 지역의 정전 복구와 침수 현장 복구 활동, 구호물품 지원 등을 전국 사업소에서 전개했다. 남서울 본부. 남서울 본부는 8월 8일과 9일에 내린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기습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남부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쳤다. 수전설비 침수로 정전이 발생했던 서초진흥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집합 건물과 상가에 임시전력을 공급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처에 나섰고 정전 복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 300여 호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점검과 토사 제거, 오염물 반출 등의 활동을 펼쳐 침수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본부 경기본부는 관내 주민 고립 지역과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반지하 주택 등을 찾아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자체와 도로 복구 협의를 통해 전력 설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임시 공급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조기에 송전하고 침수된 반지하 주택의 전등 설치와 누전 여부 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한 전기 사용 등에 대한 주민 컨설팅을 시행했다. 양평지사 양평지사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도로 유실로 전주가 넘어지는 등 전력 설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산사태로 상간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긴급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3km의 산길을 걸어 올라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전달하였다. 충북본부 충북본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해 현장 피해 복구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했다. 청주시 안전정책과 복대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합동으로 구성한 30여 명의 수해 피해 복구단은 호우로 토사가 쌓여 차와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된 굴다리의 토사 제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았다. 괌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소 준공 및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착공 한전은 7월 20일 미국 괌에서 60메가와트급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 준공식과 198메가와트급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과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 사업은 한전이 미국에서 국제 경쟁 입찰로 수주한 최초의 태양광 화력 IPP 사업이다. 특히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은 사업 수주부터 금융 종결, 건설, 준공까지 달성한 최초의 해외 그린필드 태양광 사업이다.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은 2017년 6월 괌전력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이후 2020년 5월에 착공해 만 25개월간의 건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달성했다. 우쿠두 가스복합 화력 사업은 2019년 6월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으며 이후 2022년 5월 말 발전소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착공 지시서가 발급돼 두산에너빌리티가 건설을 진행 중이며 25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연빈 경영지원부사장은 괌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괌 전력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글로벌 발전 사업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강화로 전기요금 12% 인하 효과 한전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에 대한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뿌리기업 맞춤형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모든 제조업의 기초인 뿌리기업은 산업구조상 전기 사용량이 많아 노후화된 저효율 설비 등의 교체와 개선을 통한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 여건상 효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에서는 뿌리기업 대상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 사업 지원금 상향,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연계종합 에너지 효율화 시범사업 추진, 뿌리기업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 지원 시범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이와 같은 효율 개선 협력 사업이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7월 14일 중소기업 중앙회 및 캡코 ES와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화 상호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뿌리기업 고효율 기기 보급 촉진, 에너지 효율화 및 전력 소비 구조 개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전은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뿌리기업의 소비 효율 개선과 전기요금 경감을 통한 뿌리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전 기상청 전력 기상 빅데이터 활용 협력 한전과 기상청은 7월 12일 기상청에서 전력과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전력 기상 융합 서비스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전력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수요 예측 정확도 향상 공동 연구 개발,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 설비 피해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전력 기상 데이터 공유 및 국민 체감형 융합 서비스 개발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전력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기상청의 맞춤형 고해상도 기상기후 정보를 결합한 전력 기상 융합 콘텐츠 개발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전과 기상청은 작년 12월부터 전력 및 기상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여름철 아파트 구내 전력 설비 과부하 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전력 사용량 예측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 예측 AI 서비스는 개별 아파트의 전력 계량 데이터를 AI가 기계학습하고 전력 기상 지수와 융합 분석해 향후 48시간까지 예상 최대 수요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는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당일 최대 전력 사용 시간대와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7월 18일부터 한전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앱과 누리집에서 이용 가능하다. 식약처와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시행. 한전은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캡코이에스와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식품 진열 판매용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할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식품 안전성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냉장고 문설치 촉진 지원과 절감 효과 분석 및 활용을, 식약처는 냉장고 문설치 사업 확대를 위한 영업자 인식 개선을, 캡코이에스는 냉장고 문설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국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수량은 총 50만 4,323대에 달하며 도어용으로 개조 교체 시 한 대당 연간 3.5MWh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총 1,780kWh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약 48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앞으로도 한전은 식품 안전과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례처럼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의 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